무문관 20칙 대영량인이라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송원 스님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아마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것 같고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가 이제 진짜 노골적인 것 같아. 이제는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원화상이 말했다.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 말을 하는 것은 혀 끝에 있지 않다. 여기에 20칙의 제목을 후대 사람들은 대영량인, 영량이 큰 사람, 그러니까 힘이 큰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 큰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 황당한 거죠. 힘이 세다라고 하면 이걸로 요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물어보는 거야. 진짜 힘이 큰 사람이에요. 대영량인인데 무엇 때문에 다리를 들 수 없는가? 요거를 질문을 던진 거야. 야, 이거 이제는 선문답이 된 거예요, 진짜로. 논리적으로 모순돼 보인다. 일반적인 사람, 집착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얘기했죠.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기억나시죠, 그때? 절벽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백척간두 진일보 기억나죠?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끄트머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한 걸음 못 걸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곳이 있다. 나는 매달린 절벽이 있는 거야.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내 아이든. 이거 놓치면, 이거 빠져나가면 난 절벽에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힘들지,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난 죽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데 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나무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올라갔으면 벌써 떨어졌을 거고, 매달린 절벽에 매달려 있질 않아. 절벽에 매달려 본 적 있어요? 취미생활로?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건데. 그런데도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느낌적 느낌에 알아야 돼. 이거 나도 죽지는 않는구나. 어쩌면 이게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다리는 붙어 있는지도 몰라 이러고. 백척간두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눈에는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는 평지란 말이야. 그걸 알아. 힘들어요. 만만치는 않아.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화두를 처음에 딱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화두의 특징이야.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네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를 안다면, 아는 순간에 너는 자유로워진 거야. 훌훌 나는 거야.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뗐더니 평지라는 것도 아는 거야. 백척간두에 한 걸음 딱 갔더니 평지라는 걸 안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제는 어떻게 살면 돼? 여행도 다녀도 되죠. 절벽에 매달리느라고 딴 곳에 못 갔잖아. 백척간두 끄트머리에 있느라고 딴 곳에 못 갔잖아. 너무 좁잖아. 나 혼자밖에 못 있잖아. 매달린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얻고 있어? 나도 떨어질 것 같은데. 백척간두나 되는 그 끄트머리 위에 서 있다고 느끼는데 이 작은 곳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서 있어? 나 하나 허락하기도 힘드니까. 여기서도 또 가르침이 또 나오죠. 역시 불교는 자비다. 사랑이다. 매달려 있는 사람이 지나 생각하는데 어찌 등에 사람을 얻겠어. 이 좁은 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내가 밀려서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누구를 허락을 하겠어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다리를 들 수 없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강신주의 삶에서 얘기하는 거야. 모든 부처의 얼굴이 다르듯이. 왜냐하면 개별 얼굴이 다르니까. 모든 장미꽃들이, 들판에 있는 꽃들이, 유사하게 개나리들이 모여 있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들의 답을 찾아야 된다고. 화두가 그래서 징그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습관됐다,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 주인공! 그러면 네! 그런다고, 여러분들. 깨우쳤다. 나 깨우쳤어. 안 그래. 똑같잖아, 색깔이. 아이고야, 누구 흉내 내는구나. 아이고, 강신주 선생님한테 무문간 들었더니 이제 화두 잘한다. 어디 또 누구 만나면 또 그럴 거야. 왜 힘센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주 힘이 센데 다리를 들 수 없는가. 또 이것도 얘기하고 다니고, 백척간도 진일보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1인칭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각자 서 있는 대나무 끄트머리는 다 다르고요. 매달려서 이거 손 놓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절벽의 모양새도 다 달라. 그거에 정직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건 거기서 손 떼는 느낌? 아이, 죽어도 좋아. 옛날에 스님들이 많이 했다고. 한 번 크게 죽어야 한 번 크게 태어난다. 나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방금 읽었던 거 제가 반만 읽었잖아. 이 송원 스님은, 송원 화상은 착한 분이야. 노파심이 있어요. 노파심 알아요? 노파심은 노파의 마음이다. 이거 무문간 화두에 나와요. 노파의 마음 나와. 이 불교에서 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 중에 어디가 좋을까? 할머니들이 옛날에 보면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더운데, 너무 더운데 바깥에서 노파심에 장작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나를 그냥 구우려고 그런다. 그때 노파심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막 걱정도 되고 이뻐도 해줘야 되고 그런 지나치고 이런 것들의 느낌인 것 같아. 어쨌든 송원 화상을 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할머니스러운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들었어요. 또 말하셨어. 힘들까봐. 질문이 아닌 상태로 하나를 덧붙여 주셔가지고 편해져. 아까는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대영양인이 무엇 때문에 다리를 들 수 없는가? 힘이 빠진 거죠, 그럼. 다리를 못 드니까. 그러면 대영양인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비비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대영양인이면 다리 하나는 들어야 되잖아. 이 다리로 요거 뻥 차면 얘가 1km 이상 날아갈 수 있어야 대영양인일 텐데. 이게 들어야지 이걸 차지. 그런데 다리를 못 든다? 그러면 대영양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대영양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질문은 대영양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제자는 머리가 복잡해져요. 대영양인인가 아닌가. 대영양인은 다리쯤이야 가볍게 들 텐데 무엇 때문에 다리를 못 드는가 그랬으면 대영양인이 아니라는 건데 뭐지? 대영양이 아니라는 건가? 근데 대영양인이라고 스님이 하셨잖아. 뭐가 답이야? 선택할 수 없죠. 딜레마에 빠지잖아. 이게 화두의 매력이야. 스님이 저기 뭔 소리를 해? 그렇게 힘센 사람이 다리 하나 못 든다고? 스님이 노망이 들었다. 이렇게 제자가 생각하기에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다음 얘기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서 다행인 거야. 말을 하는 것은 혀 끝에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좀 실마리를 얻어요. 혀 끝에 있지 않다. 말해봤죠? 말하죠? 나 말하죠? 지금 내 의식이, 강신주의 의식이 혀 끝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해요. 물론 말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면 혀는 움직였을 거야. 그런데 혀끝을 의식하면 말 잘 못해. 우리 여러분들 언어 배울 때 기억 안 나요? 영어 발음 기호. 이거 기억나죠, 이거? 야, 이거 우리 사각지대야. 우리 언어에서 사각지대야. 그리고 발음 대충 하다 보면 R과 L도 그거 하잖아. 그래서 영어 책들이라든가 외국어 책, 불어도 그렇죠. 불어 알잖아. 이거 뭐 어떻게 읽어요, 이거? 알자. 거의 히읗처럼 있잖아. 히읗이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거의 히읗처럼 들어간단 말이야. 불어에서는. 이런 거 그래서 책을 보면, 책 같은 거를 보면은 막 나오잖아. 뭐 순치음 무슨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대고 산스크리트어 배우거나 그러면은 복잡해. 지금 산스크리트어는 죽은 언어라. 문자로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음 기호가 있어. 그러면 막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산스크리트어는 너무 복잡해서 혀를 구겨서 여기 혀천장에 입천장에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밑으로 되고 막 인도 사람들의 혀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막 책 보다가 막 그거 흉내내면 발음도 안 돼. 혀 모양을 이렇게 굽히세요. 번데기 발음 이렇게 내세요 해서 어떤 책에 보면은 혀 모양과 입안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대로 흉내내면 뭔 발음을 하겠어. 거의 갓 태어난 아이처럼 어버버버버버버버 거리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힘들었던 거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배워요, 말을.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야, 혀를 여기다 대. 아이한테 언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그렇게 배운 적 없지? 말을 하는 건, 송원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말을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혀에 있지 않다. 혀 끝에 있지 않아. 그냥 우리는 말을 해. 그리고 알아요. 혀는 움직였다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혀를 의식하고 내가 제대로, 우리 다 발음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훈민정음에 입각해서. 대충 알아들어요. 그 대충 알아듣는 범위가 넓어지면 못 알아듣지. 갑자기 정신 차려고 보니까 제가 태어난 경상도 아주 심한 사투리 곳으로 가면 거의 안 들려. 이건 뭔 소리? 이건 뭔 소리자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혀를 의식하면 안 된다. 혀를 의식하지 않아요. 말을 잘 쓰려면 혀를 의식하지 않아. 반면 외국에 가다 보면은 처음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힘들잖아. 그러면 이 번데기 발음이 여러분한테 죽음으로 다가와서 이 번데기 발음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톤을 낮춰. 안 들리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쪽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말을 하는 것은 혀 끝에 있지 않다. 그냥 말을 해요. 그럼 혀는 그렇게 움직여. 근데 혀를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말을 잘하냐? 그렇진 않아. 요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역량인 쪽으로 우린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마 이거를 이렇게 화두로 만들었던 뒤에 저 말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 말을 하는 것은 혀 끝에 있지 않다라는 구절이 없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저걸 어떻게 들어갈까?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말하다가 혀 씹은 적 있지 않아요? 그때 혀가 의식되지 않아? 그러면 그때 말을 못한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혀에 가 있어. 또 씹었다. 나는 왜 이렇게 혀가 큰 것인가? 거의 샌드위치 크기다. 말만 하면 씹는다. 혀 잘 씹는 분들 있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혀를 딱 씹는 순간 혀의 의식이 가게 되잖아.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하지는 못해. 한참 대화를 하고 있던 그 사람과 대화와 언어 생활은 끝나는 거야.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닥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치랑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데거를 진심으로 느낀다, 공감을 한다라는 철학자를 만나면 보통 안 만나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도 얻었을 것들은 있잖아. 하이데거가 싫어서 걔가 했던 것들까지도 마치 욕조를 버리느라고 욕조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 아이는 건져야 되잖아. 그래서 건진 게 하나가 있어요. 하이데거의 질문.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배웠죠. 근데 하이데거가 던진 건 딱 그거야. 언제 생각하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하이데거의 주제인 존재와 시간에 나온 테마예요. 그 테마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우리가 지금 이 하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의 최소한의 문맥과 인트로덕션은 될 것 같아. 하지만 까먹으면 안 돼요. 또 이거 듣고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영량인 화두는 하이데거 철학이야. 이러지 마. 그거는 그냥 제가 푸는 거예요. 여전히 저랑 다르게 푸셔야 돼요. 다르게 풀어야 돼. 강신주가 아니니까. 언제 우리가 변기를 의식하죠? 수세식 변기를. 응아를 잔뜩 놓거든? 간만에? 눌렀는데 안 내려가. 라던가. 여기도 조명들이 있는데 집에 형광등 있잖아. 형광등 의식해요? 의식 안 해. 언제 의식해? 불을 켰는데 안 켜질 때.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이고야, 생각은 내 일상적인 삶과 루틴이 깨졌을 때 나오는구나. 계속 매너리즘 속에 있다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각은요, 육체에 잠겨 있는 것 같아. 첫날 기억해요? 여러분들 첫 집 이사 갔을 땐. 그때는 의식이 깨어서 가. 요 정도 걸어가서 여기 상점이 있어. 어제 너무 급하게 짐을 놓고 밤에 놓고 오늘 직장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이니까 요쯤 가서 저기 마트에서 꺾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가겠지. 그 집을 몇 번 출퇴근을 해서 1년여 지나면 생각을 안 해. 심지어 뭐 더 무서운지 알아? 너무 속상해서 술에 취해 있는데 집까지 가서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 이거는 연어도 아닌 것이 뭣도 아닌 것이 몸은 거기 가 있어. 그 사이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 몸과 행동에 잠겨 있어. 이렇게. 우리는 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던진 게 그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야. 그럼 우리 생각하잖아. 아이 근사한 말이다. 인간은 사유의 존재지. 하루에 우리가 몇 번이나 제대로 생각하고 깨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강연 들을 때도 지난주처럼 선생님은 떠들고 내 눈은 감기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강의실에 그냥 가 있고 지난번 들었던 거라 지난주 들었던 거 오늘 들었던 거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다 한 학기는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 하이데거가 던진 거는 그런 거야. 우리는 항상 사유하지 않는다. 문제가 벌어질 때. 진짜로 하루와 생각대로 우리 뭐 한번 움직여 볼까요? 식당이 차려져 있어. 여기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이 있어. 여기서 시작합시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저는 생각을 제가 말할게요. 신주야,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1분 뒤에 숟가락을 든다. 숟가락을 들었다. 신주야, 이제 들어서 밥을 하나 뜬다. 밥을 떴으면 들어 올려라.
입을 벌리고 잘 넣어야 된다. 밥 먹는 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밥 먹지 않아요. 밥 먹는 건 숟가락에 있다. 숟가락이 없을 때 그 생각이 들 거야. 갖춰져 있으면 우린 그냥 먹어. 마지막 말에 그랬잖아. 말하는 건 어디에요? 혀에 있지 않다. 혀에 있으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숟가락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밥을 제대로 먹을까? 요거를 머릿속에 조금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송원화상 얘기에서 명확한 건 우리가 말을 하고 있으면 혀끝에 마음이 없다라는 건 맞아. 누구랑 수영을 제대로 하게 되면 마음이 물에 가 있지 않아야 돼. 나한테 가 있지도 않아야 돼. 빠져 죽을 것 같지도 않아야 돼.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문제인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저는 물에도 빠져 죽을 뻔해서 수영을 못해요. 그 옛날에 우리 누나가 그 매형이랑 싱가포르 살았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좀 지냈던 적이 있어. 거기에 단지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수영을 배우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조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금은 30 넘은 조카인데, 삼촌, 외삼촌, 죽었다고 생각하래. 그럼 뜬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때 쑥 가라앉던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멱살을 잡을 뻔했어. 나 진짜 죽으려고 했었어. 그런데도 빠졌어. 그랬더니 조카가 현명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대. 죽었다라는 거야. 죽은 척 한 거래.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 얘기했었을 때는 수영 잘하거든요. 아는 거야. 어느 때 물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쵸? 죽었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야 된다고. 근데 걔 말을 듣고 알았어. 외삼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딱 들어가. 그리고 이 숨은 참죠. 밑으로 빠질 테니까 난 죽었다. 푹 들어가. 뭐 일어나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힘들지만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이데거적 얘기 기억나죠? 우리 삶에서 마음이 떠오르고 사유가 떠오르는 거는 일상적인 루틴이 깨졌을 때 떠오른다. 그리고 마음을 깨우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음악을 듣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 요거 하나. 그 아이디어를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송원 스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말을 하는 것은 혀끝에 있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딜레마적 상황이에요. 혀를 의식하면 말을 잘 못해. 네. 말을 그냥 편하게 하면 돼. 혀 의식하면 안 된다. 우리가 회화가 항상 딸리는 이유가 항상 혀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발음하지? 이래버리면 뭐 전달도 못해 잘. 그러면 처음 인제화두로 가면 되는 거지.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 왜요? 힘이 센 사람은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걷어차. 그래서 문문관을 풀 때 이게 문문회계라는 스님이 셀렉션을 했고 원래 책에는 무문 스님 자신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화두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은 주시는 게 아니라 인트로를 주셔. 그 인트로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대영량이는 바닷가에서 수미산을 걷어차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빠져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문문관 책에서는 그런 거야. 다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생각을 안 해. 대영량이는.
아픈 사람만 다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생각을 한다.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 때 어떻게 가시는지 알겠죠? 힘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움직여서 휠체어에 이리 앉으세요. 이리 앉아야 된다 생각하지. 나이 들고 노쇠한 어른들이 걸으실 때 보면은 이렇게 가서 어떤 받침대를 잡으려고 그러잖아. 버스를 타도. 생각하죠. 그냥 우리는 젊은 친구들은 가서 이렇게 해서 차 흔들리면 이렇게 잡는데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냥 딴 거 안 보여. 빨리 가서 저거 잡고 있어야 돼. 힘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손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의자도 보이는 거야. 빨리 저기 가서 앉아야 돼. 그냥 가서 그냥 앉으면 되는데, 가서 손잡이 잡으면 되는데, 그냥 걸으면 되고 큰 것 공 있으면 차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 무엇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 답이에요. 다르게 풀릴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두 번째 있는 말을 하는 것은 혀끝에 있지 않다라는 저 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들으셨던 분들은 글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신주가. 그리고 원문에 보면 또 말했다 이랬어. 연속적인 흐름은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둘로 쪼개서 화두 두 개로 들어가셔도 돼. 또 말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또 운. 그러니까 충분히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라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은 혀끝에 있지 않다가 다른 문맥일 수도 있어. 요거를 최소한 풀 때는 저는 같은 문맥으로 풀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제가 푸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죠. 저는 철학자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하는 거야. 하이데거도 알고 철학자들도 아니까 접근에 들어가는 거야. 음악을 아시는 분은 음악으로 들어가도 되고, 언어를 했던 분은 언어로 들어가도 되고, 자기가 업종이 있잖아. 어부면 어부대로 들어가요. 자기 경험을 총동원하자고. 동원을 해서 저게 무슨 말인지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렇게 답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강신주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 저 만나서 에이 선생님 틀렸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고마운 거야. 왜요? 아, 나는 녹색 불이 켜졌는데 저 사람은 빨간색 불이 켜졌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저 화두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푼 대로 하면은 답 없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볼게요. 무문관 20칙 대영양인 송원화상이 말했다.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 또 말했다. 말을 하는 것은 혀끝에 있지 않다.